그 보수성이 강한 곳에서 새로운 소위 정치 신인을 양성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아. 호소를 할 것 같으면은 맥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탄이 급성장하면서 사실 교육이나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들 목소리를 정치권을 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제 역할을 찾아서 동탄에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 그러다가 못 이기는 척 김종인 위원장이 비례 가라고 했어요라고 하면서 비례대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네,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명간 저의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심은 하셨고요. 지역구를 이제 고르는 일만 남아 있는 거죠. 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드디어 지역구 출마 선언을 했는데 어디냐면 화성시 을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네. 원래는 노원병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를 그렇죠. 떠났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노원병에서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또 자신이 오랫동안 사실 그 지역에 열심히 털을 닦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TK 출마하라는 목소리도 높았어요. 김종인 공관위원장도 TK를 지금 권유했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 화성에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유는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준석 대표는 아이고 이 지역이 보수한테는 험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정당이 지금 보수 정당일까요? 그것 좀 색깔이 애매합니다. 보수의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고 나섰지만 그러나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새로운 보수에 걸맞는 사람들이냐? 이원호 의원이라든지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양양자 의원이라든지 다 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들은 다 민주당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의 험지니까 출마했다라는 게 앞뒤가 좀 안 맞은 것 같고 결국은 여기 3040이 많았다. 그러니까 신도시거든요, 여기가. 네. 그 신도시고 보다 새로운 어떤 그런 이 인구층이 늘어났는데 보니까 3040이 굉장히 늘어났더라. 이게 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 나를 지지할 층이 많으니까 내가 여기 출마한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 대표잖아요. 당 대표는 뭐냐면 좀 더 희생을 해야 되고 좀 더 전체 당을 이끄는 어떤 네.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지역구 선정에서 당 대표가 아이고 나를 찍어줄 층이 많으니까 이 지역을 선택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서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의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화성시로 갔다라는 이 의견에 대해서 김윤영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선택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이준석 화성시 을 같은 경우는 젊은 유권자가 많이 사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하나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거기 지지 기반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젊은 유권자들은 보통은 이제 민주당 그렇죠. 지지세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3040. 네, 거기에 원래 화성시 을 국회의원이 이원욱 국회의원입니다. 예. 민주당의 지지 기반도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다 지지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거기다 한 가지 더 화성시는 지금 분구가 된 상태입니다. 분구가 된 지역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거대 양당이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습니다. 개혁신당과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거기에 이준석 대표 개인기로 득표를 해보면 한번 승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서서 들어간 거라 보고요. 뭐 이준석 대표가 뭐 그동안 해왔던 말, 뭐 험지 출마한다, 거기에는 선뜻 동의는 못하겠지만 전략적인 선택은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제3지대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국신당, 조국혁신당이죠, 이름이요. 이 부분은 바로 뭐 영상 보지 않고 질문으로 이어갈게요. 정기당 교수님. 네. 민주당에서 분파된 정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제 이름이 헷갈릴 정도인데 조국혁신당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름이 당명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창당 대회를 연다고 해요. 조 전 장관은 줄곧 제3당이 목표다. 원내 제3당 진입 그리고 의석수로는 10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 나오는 그 여론조사들의 흐름을 보면 이거 이러다가 정말 10석 갖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어느 당을 찍겠습니까? 라는 물음에는 세 번째로 지금 조국신당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원내 3당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심스럽지만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약진해서 원내 3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요. 조심스럽다는 전제를 깔았습니다만.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네. 저는 이번 야당 입장에서는요, 그 소위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권 지지자들은 전체적으로 범야권 최대 연합을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달라. 이런 어떤 제1의 가치가 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이번 공천 파동을 통해서 사실은 상당히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실 공천 파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공천에서야 당연히 말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예. 떨어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도 하는 겁니다만 예. 이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여진 이재명 대표의 저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네.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자, 이것들의 그 흐름이 미묘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게 앞서 좀 전에 살펴봤던 정당 지지율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 가장 빨리 가장 예민하게 지금 반응한 곳이 또 호남입니다. 예. 네. 자, 호남에서의 흐름이 지금 정당 지지율의 추락,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후보를 내지 않는 조국 혁신당이기 때문에 대부분 네. 지역 후보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면서 무당파로 옮겨가고 있고요. 예. 자,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교차 투표의 심정으로 차라리 조국 혁신당의 표를 몰아줘서 예. 뭔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정서를 좀 충족시켜달라라고 예. 하는 그 흐름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 어찌 보면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어떤 친화성 때문에 예. 중도 확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흐름들이 제기되면서 오늘 창당하는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 실제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출범할 예. 수 있게 되었다. 예. 실제 그것이 여론조사상에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뭐 15% 이상 예.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적잖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의 발언 잠깐 보시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조국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예. 13% 이상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걸 모르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모르시지 않으면서도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를 표하시는 이유는 있겠죠. 지금 그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커지면서 가장 수혜를 입고 있는 게 조국 신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 신당이 이대로 가면 그 비례대표 한 15% 정도 투표한다고 생각해요. 15. 처칠이 히틀러가 적대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옥에 있는 악마도 손을 잡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마도 손을 잡겠다. 그것을 저희들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같이 하는데 꼭 정당을 만들어서 해야 되냐. 자, 안규백 위원장 이 악마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여선홍 전 행정관님. 그러면은 조국 신당을 악마로 비유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것보다는 큰 틀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함께 할 수 있다. 네. 다 같이 약간 뭐 우리랑 같은 진영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도 뭐 비례정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오늘 창당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도 저희가 지금 주제에서 나눈 것처럼 조국 혁신당에 더 관심이 많아요. 예.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천 과정에서의 이러한 잡음들이 영향을 미쳤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민주당한테 크게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간에는 지금 뭐 어디 보도에서 보니까 임종석이 아니라 조국이 온다. 뭐 이런 예. 말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뭐 좀 뭐 같은 큰 틀에서는 뭐 큰 무리가 없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조국 혁신당은 흥행에는 성공할 것 같다. 예. 두 분 의견이 똑같아요. 흥행에 꽤 성공할 것 같다는 건데 이정훈 평론가님. 네네. 이재명 대표 이후에 네네. 뭐 조국 신당이 성공한 다음에 네네. 조국 대표가 또 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물론 아주 먼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지지율 흐름은 괜찮거든요. 글쎄요. 대법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실형을 받고 2심까지 이제 실형을 받고 네. 대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평론을 해야 되는 현실이 참 거기까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나간 저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미래를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나눠 갖기예요. 이것이 중도
후보가 중도층으로 확산돼서 뭐 지지를 받는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이 빠진 만큼이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 것이지 무응답이 뭐 줄어들어서 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정당은 지금 이렇게 악마와 손을 잡은 순간 어떻게 되냐면 또다시 조국의 강은 그러니까 조국의 강에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도 이재명 대표도 사과를 몇 번 했습니까? 그런데 악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을 잡겠다. 역시 중도층으로부터는 중도층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뭐 건넜다는 조국의 강을 또다시 그렇게 빠져드느냐 이 프레임에 갇혀버릴 겁니다. 예, 김윤영 부대변인은 지금 이 조국 신당을 포함하여서 개혁신당 네. 그리고 새로운 미래 이런 기타 정당들이 실제 득표율은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당명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당명에서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빠지면서 그렇게 됐는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이라는 이름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유지가 돼서 좀 더 나올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과연 조국 대표가 교육 공약에 있어서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민주당에도 굉장히 악재라고 생각되는 게 교육이라는 공약은 모든 정당이 공통적으로 세우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 전에 이것저것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대담을 또 재밌게 꾸려가 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